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저에게는 매년 4월 1일에 하는 작은 의식이 있어요. 바로 장구경의 작품을 하나 골라서 보는 것인데요. 해마다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보는데 그중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바로 아비정전입니다. 극중 아비의 모습이 인간 장구경과 가장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올해도 저의 선택은 아비정전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 1분 전 축구 경기장 매표소에서 일하는 수리진은 아비와 함께 1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우리는 이제 친구라고 말하는 남자. 수리진은 밑도 끝도 없이 유혹하는 아비를 경계하지만 결국 그의 매력에 속절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안정된 관계를 원하는 수리진과는 달리 아비는 전혀 진지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정착할 생각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의지도 없어 보이죠. 그런 아비에게 상처받은 수리진은 아비를 떠나는데 아비는 그 빈자리를 금세 다른 여자, 미미로 채우게 됩니다. 아비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진 것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 때문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화류계 여성이었던 양어머니는 매달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를 길렀습니다. 양어머니와는 서로 상처 주면서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애증의 관계가 되었죠. 아비는 결국 양어머니에게서 친부모의 주소를 받아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수리진은 아비를 잊지 못해 그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경찰과 만나게 됩니다. 경찰은 아비를 잊지 못하는 수리진이 안타깝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수리진의 전화를 기다리지만 그녀는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리진이 전화를 걸었을 때 경찰은 이미 선원이 되어 홍콩을 떠난 후였습니다. 필리핀에 간 아비는 친어머니의 집으로 가는데 친어머니는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버림받은 아비는 차이나타운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술에 취해 여권을 도둑맞은 아비는 우연히 선원이 된 경찰을 만납니다. 그는 아비에게 함께 필리핀을 떠나자고 설득을 하는데 아비는 위조 여권을 만들려다 범죄 조직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도망치던 아비는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아비정전은 장구경을 기리며 보는 작품이긴 하지만 작품 그 자체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왕가위 감독의 초기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의미 있고요. 그래서 장구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아비정전은 1990년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열혈남아였는데요. 장만옥, 유덕화 주연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홍콩 느와르 액션 영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가위 감독 특유의 쓸쓸한 감성이 더해져서 매력적인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비정전이 개봉했을 때 한국 관객들은 열혈남아 같은 작품을 기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비정전은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죠.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명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비정전은 제목 그대로 아비의 일대기입니다. 아비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원적인 외로움, 해소되지 않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이죠. 그렇기에 그가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전략은 회피입니다. 그는 일부러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요. 특히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아비가 수리진을 진짜 사랑했을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비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리진의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비는 상처받아서 더 아름다운 그러나 나쁜 남자입니다.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지만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아니었다면 아비가 이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촬영 당시 34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외모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장면에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영화 내내 나올 기미조차 없었던 양조위가 갑자기 등장해서
담배를 물고 단장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사실 아비정전은 2부작으로 기획되었고 2편의 주인공이 양조위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비정전의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제작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왕가위 세대는 아니에요. 장국영 같은 경우도 살아있을 땐 제가 너무 어려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2003년에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 시절 영화학 수업에서 보게 된 왕가위 영화에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저는 결국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작품들까지 다 찾아보고 영화 속 장면을 찾아 홍콩에 갔고 왕가위 감독 작품이 재개봉하면 어김없이 극장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행과 영화 리뷰를 결합한 컨셉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은 홍콩이었어요. 홍콩 여행을 하면서 왕가위 영화들을 리뷰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홍콩은 민주화 시위로 혼란스러웠고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홍콩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2021년 4월 1일, 오늘은 장국영의 18번째 기일입니다. 만우절 장난 같았던 그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장국영이라는 배우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장국영은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에이는 것 같은,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장국영은 저희 아빠보다도 2살이 많으시지만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청춘 같은 존재예요. 장국영은 1956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요제에 참가해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그는 엄청난 다작 배우가 됩니다. 가수 활동도 꾸준히 했고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수많은 소문과 가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와중에 일거수일투족이 이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장국영의 삶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일, 장국영은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투신한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아직도 전 세계 팬들이 찾고 있죠. 사람들은 장국영을 떠올릴 때 아비정전의 아비를 함께 떠올립니다. 아비정전에서 아비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날아가다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대. 평생을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그건 죽을 때지.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죽어가는 아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한 마리 있었다. 죽을 때까지 날아다니던. 그러나 그 새는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새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국영을 보고 있으면 노래하고 연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싶은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매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피곤해서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그의 마지막 말 역시 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서서히 잊혀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국영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직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소란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편히 쉬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장국영 그리고 왕가위 감독의 작품들을 보니까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몰려와서 영상을 만드는 내내 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댓글로 리뷰 원하시는 왕가위 감독 작품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